최근 아무것도 하지 않은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이 급등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시작하기 앞서서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의미하려는 목적이 아닌 단지 주식 투자 관점에서 바라본 이슈 분석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강의 연구소의 적풍입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최근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줄곧 1등을 달리고 있는 이낙연 후보, 그리고 만년 2인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황교안 후보. 최근에 여론조사도 그렇게 결과가 나왔죠. 하지만 최근에 약간 다른 기류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자, 이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데일리안에서 했고요. 차기 대권, 차기 정치 지도자에 대한 지지율 조사인데요. 역시 예상대로 이낙연 후보가 33.7%,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24.7%가 나왔는데요. 다른 것보다 눈에 띄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상승률입니다. 지금 모든 후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중도 보수 대통합, 바로 뭐예요? 미래통합당이 출범하게 되면서 그 효과를 얻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좀 다른 곳에서 그 증거를 좀 찾아오게 됐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 사태가 있고 나서 적극적인 진보 지지층이 20대에서 약간 이탈 기류가 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서울대 재학생 커뮤니티인 스노라이프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 책임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서울대생의 94%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신천지 교회나 야당에 있다는 이용자는 5%에 그칠 정도로 굉장히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났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이용자가 96%, 반대는 3.8%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20대 서울대 재학생들의 어떤 투표 결과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한쪽으로 쏠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생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대응을 바라는 거겠죠? 그 이외에도 연세대 커뮤니티인 새연넷에 올라오는 관련 글 대부분들은 정부가 초기 대응을 잘 못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정부 청와대 청원에서 있었던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것들도 아마 그런 비슷한 의견들이겠죠. 거기다 한 가지 더 추가로 개강을 위해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 지금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코로나19 패키지가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무려 마스크 20장과 손세정제, 그리고 가이드북 같은 게 들어있다고 해요. 지금 우리 마스크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에서 1,000원짜리를 7,000원, 8,000원에 사야 됩니다. 가격이 그렇게 뛰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에 나가서는 우체국이나 약국 가가지고 1인당 5장까지밖에 살 수 없는 그 마스크를 사려고 몇 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늦게 오면 못 삽니다. 근데 20장씩 주고 있어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과물이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태가 연장선상으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용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누적된 불만은 분명 총선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코로나19 유행 자체가 투표율을 낮추기도 하기 때문에, 왜냐면 감염될까봐 안 간다는 거죠.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또 향후 코로나19 유행 흐름에 따른 정부 대응이 4.15 총선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죠. 지금 환자 어떻습니까? 환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많은 환자를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 수가 많이 나오는 거지만 그것에 대한 정부도 어필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이해를 시켜야 되고요. 그게 만약에 동반되지 않으면 환자가 미친 듯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야, 우리나라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또 다른 커뮤니티를 가보면은 고려대생, 자, 고려대생 커뮤니티는 고파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 정부 지지율 투표에서는 부정에 투표한 학생이 85%, 긍정을 기록한 학생은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 여론조사하면 어떻게 나오죠? 뭐 40몇 대 40몇 대 가지고 약간 비등비등하게 나오죠? 20대는 이렇습니다. 전체 연령대랑 20대는 좀 다르죠? 월등히 높아요.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모의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이낙연 전 총리를 80%대로 앞서고 있고요. 이낙연 전 총리 얼마예요? 9.6%. 상당한 차이가 나죠? 상당한 차이 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불과 한 달 전에 1월 달에 있었던 이 전 총리와 황 대표의 대선 출마를 가정해 진행된 다른 투표에서는 이 전 총리가 50.4%, 황 대표는 49.6% 기록하면서 굉장히 비슷한 결과가 나왔던 거랑은 정말 뒤집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또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종로구 이낙연 지지율의 비밀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당 심판론,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 49.4%,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41%, 정당은 더민주당을 40% 정도 지지한다. 미래통합당은 30%가 지지하고 있다. 후보 지지율에 대해서는 이낙연 후보를 무려 절반이나 지지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39% 지지하고 있다. 결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부보다는 야당을 심판해야 하며 더민주당은 더 좋아하고 이낙연 후보를 더 좋아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약간 함정이 있는데요. 이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은 이 설문 문항 중에 19대 대선에 누구를 투표했느냐라고 물어보는 문항이 있었대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문재인 대통령에 투표했던 사람이 무려 7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한 신빙성의 의혹을 제기한다는 거죠. 바로 누가? 서울대 커뮤니티 스노라이프의 네티즌입니다. 대학생이에요. 그러면은 10명 중에 7명이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이라면 결국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49대 41이 아니라 7대 3, 심하면 8대 2, 조금 봐주면 6대 4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보다 덜 나왔다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이 상당 부분이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결과를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네티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자 밭에서 지지율 측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면서 실제 투표로 나타나는 여론조사와는 많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여론조사상으로는 20% 차이 났지만 실제로는 0.1% 차이를 보였던 창원 성산 선거와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원 성산 지지율 조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결과물이고요. 이거는 언론사마다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동안의 결과를 보면은 리얼미터 1차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우세할 거다. 그리고 정의당은 그렇게 이제 조금 부족한 수치로 나오게 됐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죠. 그리고 또 다른 언론사에서는 자유한국당을 굉장히 높게,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에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진행한 거에서는 정의당이 상당히 높게 40%대, 그리고 리얼미터 2차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됐었죠. 그 리서치뷰 예측조사에서는 오히려 이제 한국당이 높게 나왔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정의당이 이기긴 했지만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는 부분에서 실제 예상치에 근접한 여론조사 결과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소리 없이 지금 있고 더 많이 행동으로 옮겼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처럼 지금 우리 이제 20대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20대들의 역할에 따라서 결과가 뒤집히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20대의 이런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총선의 그 지지율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19대 총선 기준으로 우리 지지난번이죠. 41%를 기록을 했어요. 다른 연령대보다 확실히 적죠. 근데 18대는 무려 28%였다고 합니다. 18대 때는 다 놀러 갔던 거예요. 휴일이니까. 근데 19대 때는 뭔가 좀 상황이 우리도 참여해야겠다라는 그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엄청 늘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대로 넘어가면서 가장 상승폭이 컸죠. 42에서 49로. 30대는 45에서 49%. 나머지는 조금 늘었는데 20대 상승폭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20, 30대 선거율이 비슷했기 때문에 투표율이 이번에는 넘어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번에는 고등학생들까지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역전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20대의 투표율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대들의 생각들을 좀 알아봤고요. 또 진보 지지층의 한 축인 20, 30대 학부모 유권자들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퍼지고 나서 초중고, 처음에 교육부에서 뭐라고 그랬죠? 계약 연기하지 않겠다. 근데 확진자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초중고 뒤늦게 방학을 늘리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유치원까지 휴원을 결정을 했는데 어린이집만 더 어린아이들이 다 있는 어린이집만 오픈을 했다가 결국에 27일부터 휴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영유아 건강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물론 학부모들이 원한 겁니다. 어린이들 위험하니까 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쉬게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워킹맘 중에서 꼭 아이를 맡겨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번교사를 배치해서 긴급 보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평소처럼 급식이랑 간식 제공하고요. 긴급 돌봄 대상 아동은 평상시 인원의 10에서 20%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상 오픈을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보육교사,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복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와야 돼요, 일하러. 이동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 사람들은 나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감염이 있었다고 하면은, 어린이들이 감염됐다고 하면은, 그 모든 거는 교사들이 뒤집어 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지지층에 대한 이탈. 그리고 또 다른 의견들도 있어요. 어린이를 유치원에 가지 못하게 쉬게 해서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어떠한 부모들은 이런 것을 또 힘들어한다는 분도 있네요. 5살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 K씨는 집에서 온종일 아이 들고 있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하면서 층간소음과 놀잇감, 먹거리 신경 써야 되는 게 많다고 합니다. 집에 데리고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보내고 혼자 계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출 꿈도 못 꾸는데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걱정이다 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들도 아이들 보육을 이유로 연차를 길게 쓰기에는 회사의 눈치가 보인다. 계약제의 경우는 퇴사 권고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고용부에서는 무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했지만 이게 뭐 쉽습니까? 그죠? 우리 대체 공휴일에도 못 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20, 30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 불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전부 다 종합이 되면서 최근에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갑작스럽게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고 많은 종목 중에 몇 가지 종목들을 한번 꼽아 봤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정치인에 대한 관련주를 볼 때
학연, 지연 같은 어떤 인맥 이런 거에 엮어가지고 실제 주가를 많이 관련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한창재지라는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인맥적인 부분들에다가 플러스해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택배 물량이 급증을 하면서 수혜주가 되고 있어요. 왜? 제지회사니까 종이 만들잖아요. 그죠? 택배 박스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고요. 이거는 꼭 정치인으로 엮지 않아도 코로나로 엮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이죠. 하지만 최근에 약간 단기 고점의 우려는 있는 상태예요. 저는 굉장히 현재까지 흐름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터엠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인터엠은 음향기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다가 고점 돌파에 실패, 밀렸고 저점 나오고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고점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생각되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현재 황교안 대표에 관련한 종목 중에서는 꽤 괜찮은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끝으로 한송네오텍이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한송네오텍은 1월달 말에 갑작스럽게 코로나 이슈가 터지자마자 회사에서 마스크 회사로 돌변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마스크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주가가 한 번 올라가고 두 번 올라가고 지금은 완전 바닥으로 내려와서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마스크 관련주들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50이나 KM 같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은 없는 상태지만 마스크가 뭐 코로나에만 쓰입니까? 미세먼지에도 쓰이죠? 앞으로도 많이 활용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송네오텍은 현재 주가는 많이 빠져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상당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투자 한번 해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황교안 대표에 관련한 그런 이슈들과 또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까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부디 지금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끊임없이 환자가 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이 돼서 정정당당하게 우리 정책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